내일 발표될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총출동하는 데 더해서 투자 규모만 1,000조 원이 넘을 거라는 관측인데,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특혜다, 아니다, 이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 사이 7차례 SNS 글을 올리면서 프로젝트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집권 2년차 국가 성장 전략 청사진을 공개합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을 아우르는 산업 대전환 전략을 국민 앞에 직접 소개한다는 취지입니다.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가 먼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삼성전자와 SK가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보고회에는 이재용 삼성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참석합니다. 비수도권의 반도체 생태계 확장 계획도 공개 예정인 가운데 지역별 투자는 1,00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범야권 비판에 주말 사이 7차례 글을 올렸습니다. 호남 지역 용수 부족 지적에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했고, 국정농단까지 거론한 야권을 향해 직권남용과 강요짓이 아닌 행정지도라고 강조한 데 이어 호남 반도체 특화단지는 2023년 국민의힘 정부에서 공식 확인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도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 클러스터는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라면서 연 이틀 SNS에 글을 올려 힘을 실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그런데 야권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국가 백년 대계 이 반도체 산업을 여권이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완장을 차고 대기업을 협박한다. 실상은 명청대전을 위한 밥그릇 싸움 아니냐, 맹공을 폈습니다. 보도에 강보인 기자입니다.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방침에 범야권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초인류 기업이라며 프로바둑 9단에게 아마추어 바둑 수준의 정치가 행정지도라는 완장을 차고 훈수 두는 꼴이라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의 글을 보니 닥치고 무조건 호남이라는 의혹이 더 분명해졌다며 그동안의 밀실 정책을 백지화하고 공정 경쟁을 통한 결정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민주당 전당대회 전 표심을 얻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밀실에서 일어나는 행정을 가지고 대통령이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롯이 이제 표만 따지고선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어준이 삼성전자, SK 대주주인가라며 최종적으로는 좌초될 문제다. 지역 간 갈등만 커질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자, 호남 반도체 공장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냐, 호남 몰아주기냐 등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데요. 과연 내일 관련돼서 행사를 청와대에서 한다고 하죠? 어떤 설명이 있게 될까요?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직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이나 전당대회 같은 눈앞의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투자를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이고 전폭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7차례에 걸쳐서 오늘 7차례에 걸쳐서 이 호남 반도체 공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참전을 했습니다. 자, 물이 부족하다. 호남에 물이 부족하다. 수질도 그렇게 안 좋다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100만 톤 충분하다. 자, 이 반도체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전기 부족하다. 지금 태양광 시설만 호남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중간중간에 끊어지면 큰일 난다. 그랬더니 대체 에너지 충분하다. 이렇게 사사건건 조목조목 지금 맞붙고 있습니다. 자,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팩트 체크는 이미 윤석열 정부인 2023년도에도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정부에서 검토했던 보고서를 보면 호남의 특히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경쟁력이 상당히 좋다, 뛰어나다. 모든 항목에서 거의 1위의 점수를 받았다. 이런 그 내용들이 오늘도 보도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 물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용수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기에 대해서도 실제 지금 그 호남권에서 생산되는 전력량 상당합니다. 그런 것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송전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유럽이나 이런 곳으로 많이 수출되잖아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리백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상황들이냐라고 예. 봤을 때 지금 호남에서 만들어지는 전력량들의 상당수가 한 40% 정도가 지금 그 바람 또 풍력,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로 생산이 되고 있다. 해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다 아리백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충분하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평가를 분명하게 했었고 거기에서도 호남의 경쟁력은 이미 인정받은 바 있는데 예. 왜 지금 이 시점에 호남에 이런 것들이 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쌍수를 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송영 전 대변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팩트 체크를 좀 제대로 해드리면 2023년에는요. 당시에는 반도체 후 패키징 부분을 호남에 둘 것인가 말 것인가가 논의되던 시절이었죠. 지금처럼 전 공정이 다 가서 집약되는 그런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물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호남 출신이어서 그 지역은 좀 압니다. 광주의 식수원은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면 화순의 동복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언론사들에서는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2023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예. 봄에 호남 지역에. 그 당시에 그 동복댐의 저수율이 18%까지 떨어져서 호남에 비가 오면은 메인 뉴스에 리포트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광주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는 순천에 가면 주암댐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그때 저수율이 20.4%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호남이 안정적으로 그 반도체 산업을 유지하고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용수 공급이 되는 곳이라고 현재로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이야기 짧게만 하면 지금 호남의 발전 용량의 46.6%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은요, 낮에는 발전이 잘 되죠. 날씨가 좋을 때는 잘 됩니다. 하지만 비가 오거나 흐리면은 발전량이 줄어들고 밤이 되면 발전량이 떨어집니다. 이런 간헐성이 존재하는 것이 재생에너지의 한계예요. 그런데 반도체는요, 100분의 1초만 전기가 끊어져도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호남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로 전 공정을 돌릴 거면은 거기에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걸 대거 도입해야 되는데 예. 그거 하나에 몇 조씩 합니다. 다 만들어 줄 겁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성취인 부대변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는 공직자들이 설득해서 CEO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거고 이거는 행정 지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인허가권을 앞세운 압박은 정책적 협박이다라고 했습니다. 수백조를 투자하는 기업이 지금 임기가 4년도 채 안 남은 정권의 압박에 굴복할까요? 이 반도체 클러스터는 십수년 후에나 구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오랜 기간 이후에 정권의 다다음 정권쯤에 시작이 되고 완성될 건데 지금 정권 때문에 그 압박을 느낀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본의 공장을 지을까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정부가 더 많은 뭔가 혜택을 주기를 바라는 그런
그런 협약들을 그런 압박을 또 오히려 기업 측에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윤석열 정부 그 후 패키징 그 관련된 부분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 후공정 관련돼서 지원했던 충북, 인천, 호남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공모는 했습니다만 실제는 정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 후공정만 하는 패키징이 아니라 전공정을 할 수 있는 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 호남도 충분히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 기업들도 그런 것들을 다 두루 판단했기 때문에 충분히 호남이 고려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정치적 압박에 의해서 뭔가 결정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홍석준 전 의원님. 네. 지금 이게 떡볶이 설전으로 번졌다고 저희가 제목은 달아봤는데, 자, 한동훈 의원이 이거 박근혜 정부 때 미르재단에 막 기업들 돈 투자하게 한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 뭐 배임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랬더니 이 겁박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 데리고 다니면서 떡볶이 먹였던 거 그게 더 나쁜 거지라고 주장했더니 차라리 1,000조 원 투자해서 실패 보는 것보다는 떡볶이 먹방 시키는 게 더 낫다라고 막 지금 떡볶이 먹방으로 번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재기훈 그때 당시 이재용 회장이 떡볶이 보면서 굉장히 좀 좋아하고 굉장히 또 그 화면이 밈으로 돌아가지고 이재용 회장의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로 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연 기업들이 SK하이닉스와 삼성이 과연 본인들이 좋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행정지도라는 것은 공정 기회를 보장을 해줘야 행정지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국내 좀 투자 좀 해주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행정지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특정 지역, 호남, 광주, 전남을 딱 찍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행정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기회를 못 받는 다른 지역들, 영남이라든지 충청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심지어 같은 호남이라든지 전북에서조차도 지금 많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좀 팩트 체크를 좀 하면은 2023년도 윤석열 대통령 때 가칭 국가 전략 첨단 산업 지구로 선정을 한 곳이 어디냐면 경기도의 용인, 평택과 경북의 구미입니다. 그때는 전북 그리고 전남 지역은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대통령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했다는 것은 명백히 그것은 가짜 뉴스라고 보고, 그다음에 전기 그리고 이 용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지어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용수 문제 해결한다고 했지만 그 용수 100만 톤, 그게 만약에 그것이 산업용수로 가면 지금 전남에 있는 많은 농업용수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국가적으로 축제가 돼야 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지역 오히려 감정만 유발시키는 그런 어떤 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는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자, 정책실장은 AI 시대 생산 능력이 국부다. 반도체 공장 지으면 이게 다 돈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서남권 성장 기반 만드는 프로젝트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에서는 왜 이런 얘기를 김어준 방송 가서 얘기하느냐. 이거는 저희 채널에 같은 공식 방송에서 하든지 언론에 인터뷰를 하든지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해야지 왜 김어준 방송 가서 덜렁 얘기하냐, 이거에 대한 비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일 청와대에서 국민 보고회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 보고회에서 나오는 내용 전체를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금 일단 비판하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게 어디에서 발표되느냐 하는 부분까지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그냥 김어준을 통해서 그냥 무조건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여러 가지 그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어준 쪽에서 인터뷰가 있으니까 나가가지고 그 정책실장이 어떤 일정한 구상을 그것도 다 밝힌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낯선 숫자가 나올 거다 정도를 예고편 정도가 나온 걸 가지고 마치 그럼 왜 거기서 하느냐 이런 식의 비판은 온당한 비판은 아니고요. 내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회를 하는 내용을 다 지켜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호남을 선택했는지가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때 비판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송영원 대변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이 호남 반도체 공장 이후로 또 어떤 민심의 평가를 받을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다음 장이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다. 이걸 어제 SNS에 올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SNS 포스팅은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논란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서 반도체 관련 글을 올리고 저 포스팅을 따로 올렸잖아요. 만약에 그게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보내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논란과 관련된 것이면 아마 그 글의 끝에 붙었겠죠. 그러니까 저 글 자체는 물론 청와대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유시민 전 이사장이 그 전날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또 친명계가 그동안 해온 정치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것은 대통령의 SNS로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내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초연하고 정말로 해결해야 될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앞서 지지율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만 짚어드리면 2014년부터 우리나라가 20대 청년들의 그 쉬었음 비율을 집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쉬었음 비율이 통계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니 국정 지지율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지 명청대전에 올인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부 대변인, 한동훈 의원이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은 호남에 반도체 공장 짓겠다는 거는 호남 민심을 얻겠다는 건데 그 호남 민심을 얻겠다는 그것은 결국은 8월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 재도전에 나서는 정청래 대표를 떨어뜨리고 친명계 후보로 불리는 분들의 당선을 위해서 대통령이 이걸 실탄으로 쓰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런 공격을 하고 장동혁 대표도 뭐 전당대회 때문이다라고 하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글을 올리신 거겠죠. 자, 전당대회를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 전당대회 이거 반도체 클러스터 해준다고 해서 뭔가 호남 민심이 들썩들썩일까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민심을 생각해서라면 지금 국정 지지율 떨어지는 것 때문이라면 호남에서는 국정 지지율 여전히 잘 나옵니다. 전국 지역에서 가장 잘 나와요. 국정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했다면은 다른 우리가 더 약한 지역, 뭐 강원도, 영남 이런 데를 전략적으로 택했겠죠. 정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나는 이 아리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호남에 관련된 클러스터를 짓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또 무조건 정치적으로 보고 전당대회만 보고 정당대회나 당권 투쟁에만 보면 지금 몰입되어 있는 건 오히려 국민의힘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장동혁, 한동훈 이 두 분의 눈에서는 당연히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도 당권 투쟁, 뭔가 지지율 투쟁 이걸로 보이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SNS 글을 저를 올리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당내 상황 유시민 전 이사장의 글과는 저게 맥락이 좀 안 맞아요. 때문에 흐름상 사실상 이 야당의 그 공격, 지적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으로 모든 국민들이 그 주가 동향을 보고 있거든요. 내일 월요일 장이 열리겠죠. 그 장에서 주가가 오르면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겠고 떨어지면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일 시장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